시장의 거품이 터지기 직전 항상 이건 너무 비싸다며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급등세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와 공간이 모두 AI 모델 훈련에 쏠리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과거의 거품 사례를 인용하며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지만 이는 기술의 본질을 오해한 위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 아셴브렌너가 남긴 경고처럼 파괴를 기록하는 것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숏 포지션이 함정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과거의 기술 버블과 동일시하며 경계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구조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량과 공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선두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품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산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비교입니다. 흔히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은 일시적인 AI 열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여전히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AI 인프라 구축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칩을 파는 것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전체 생태계로 수익 모델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유행이 아닌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식해야 합니다. 레오폴드 아셴브렌너는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하며 인간의 파괴 본능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융시장이나 기술 버블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남긴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엔비디아 논의와 연결되는 이유는 과도한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파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아셴브렌너의 일기장이 전쟁의 비인간성을 알리는 사료인 것처럼 현재의 시장 과열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숏 포지션의 가장 큰 함정은 무한한 손실 가능성입니다. 주식 매수 시 손실은 최대 100%이지만 숏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엔비디아처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에서 숏을 치는 것은 거대한 파도 거꾸로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작은 이익을 보고 만족하지만 결국 한 번의 큰 상승장에 모든 자산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수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불리한 구조에서의 도박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대충은 이해했는데 당장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주기를 정해두고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종목의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비중이 전체 자산의 특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자동 주문 기능을 활용해 일부만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하락 시 현금으로 대응할 여력이 생기고 상승 시에도 일부 수익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숏 포지션 대신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현명한 방어 전략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종종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집중할 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간과합니다. AI 시장은 아직 형성 단계이며 수요는 예측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바로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성이 지속되는 한 높은 평가액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판이 장기적인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의 거품론자들은 종종 이제는 끝이다 라고 외치지만 역사는 그들이 항상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러 차례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매번 새로운 고지를 찍으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멈추게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을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패턴을 맹신하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레오폴드가 인버스 ETF로 숏포즈를 잡았을 때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어요. 인버스 ETF는 매일 주가 변동에 맞춰 재조정되죠.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고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와도 인버스 ETF는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잡한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단순한 숏포즈와 달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장기 보유 시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를 현재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과거의 인터넷 버블과 비교하는 것도 이러한 심리의 발로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시장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편향을 깨뜨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쿠다 플랫폼은 개발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으며 이는 높은 전환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더라도 기존 생태계를 대체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하드웨어 스펙을 넘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네트워크 효과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숏 포지션이 간과하기 쉬운 구조적 강점입니다. 솔직히 이쯤에서 이게 나한테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셨죠? 개인 투자자가 숏 포지션에 손실 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심리적 타격을 입힙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공포에 질려 저가에 매수하거나 손절매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은 전문기관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일 뿐 개인에게는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레오폴드 아셴브렌너가 남긴 기록은 파괴의 결과를 경고하지만 그것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과열을 지적하는 주장들도 대체 투자처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위험하다고 외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투자자는 비판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셴브렌너의 경고처럼 파괴를 인지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매도 전략을 활용하세요. 주가가 특정 목표가에 도달할 때마다 일정 비율씩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숏 포지션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상승장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숏 포지션에 대한 논의는 종종 감정에 호소하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숏 포지션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한 시장 상황일수록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숏 포지션의 함정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숏 포지션은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위험한 전략이며
시장 구조를 오해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대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분할 매도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